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종원 선생님입니다. 지금 영상 똑같은 옷을 입고 찍고 있는데 부품 업로드하기 위해서 영상 좀 약간 몰아서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번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개념 하나를 설명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수능을 좀 많이 가르쳤었어가지고 수능 측면에서 N수생들이나 고3 현역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 킬러 문제에 대한 축소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 대한 엄청난 복습이 필요할 테고, 그다음 고등수학 중에서도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꼬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개념은 이번 수능에서 혹시나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역함수에 대한 통념 깨부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함수. 자, 역함수라는 게 뭐죠? 역함수는 함수의 역, 그러니까 저희가 집합과 명제에서 명제를 배우고 여기 역명제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역함수는 그거에 대한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함수의 대응을 역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동글뱅이가 있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정의역이 화살표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써서 선택한 게 이 y는 공역이고, 이 노란색 선택받은 애들이 누구죠? 네, 치역이에요. 자, 이게 일반적인 함수예요. 근데 이러는 순간 얘를 역함수로 정해서 f 인버스라고 한다면, f 인버스가 정의가 되려면 여기에 이 공역에 삐져나온 애가 있으면 될까요? 치역으로 선택받지 않은 어떤 애가 있어. 그럼 얘는 화살표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화살표를 못 쓰는 순간 걔는 함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함수로서 존재를 하려면 치역과 공역이 반드시 다 같아져야만 해서 전부 다 치역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일단 1번, 치역과 공역이 같은 조건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이라는 애가 A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라는 애가 똑같이 A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그걸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1이라는 애가 A를 선택하고 2라는 애가 A를 선택하는 거, 즉 이 두 명이 여기한테 같이 고백을 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함수 측면에서는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 여기다가 역대응을 시키는 이 역함수라는 게 된다고 치면 이 A는 화살표를 몇 개 쏘는 거죠? 네, 2개 쏘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함수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즉 함수에서는 정의역 원소 하나당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정의역, 자, 원래는 얘가 공역이고 곧 치역이었지만 얘가 다시 정의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2개의 숟가락, 아니 2개의 포크를 꽂으면 안 된다는 거죠. 2개의 화살을 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면 1은 반드시 A를 선택했으면 2는 반드시 A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뭐 B라든지 C라든지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번 뭐라는 거죠? 1대1 함수이다 라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자, 1대1 함수라는 거는 x1과 x2가 달라. 즉 정의역이 달라. 그럼 반드시 함수값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다 라는 조건이에요. 즉 그럼 함수값이 같으면 반드시 정의역이 같다. 즉 대우명제도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조건, 1대1 함수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이 조건 2개가 뭘 나타내는 거죠? 1대1 대응 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1대1 대응 함수. 그러면 자, 이게 역함수의 기본 개념이고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 1대1 함수이려면, 1대1 대응이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프적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하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려면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이 함수, 원래 원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계속 증가만 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용어로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고 하는데 저도 그걸 쓰겠습니다. 자,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만 해야 걔가
1대1, 원래는 이거는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1대1 함수이려면 1대1 함수이려면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여야만 하는 거죠. 왜냐? 자,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얘는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네, 함수 맞습니다. 익숙한 2차 함수죠. 근데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이 정의역, 이 C라는 정의역에서 함수값이 몇 개 나오죠? 자, 2개. 이 킬바사 소시지를 꽂으면 몇 개가 딸려 나와요? 소시지가 2개 딸려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함수가 맞아요. 근데 이 함수가 맞는데 역함수를 본다 치면 얘의 정의역을, 얘의 공역을 얘의 정의역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정의역, 어떤 C값에서 그었을 때 몇 개가 딸려 나오죠? 2개가 딸려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즉,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소만 하거나 계속 증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역함수의 정의 자체에서 자, x랑 y랑 지금 자리를 바꾸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얘가 정의였고 얘가 공역이었는데 이 공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바꿔주고 얘의 정의역을 다시 공역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얘와 얘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역함수를 구할 때는 x랑 y를 자리 바꿔주는데 저는 사실 역함수를 구할 때 직접 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을 활용하는 편이 많지. 자, 그러면 자,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행위를 자,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x랑 y를 자리 바꾸는 건 뭐 하는 거죠? y는 x라는 이 그래프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역함수와 원함수의 둘 상관관계에서는 뭐가 있는 걸까요? y는 x 대칭이라는 이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1대1 대응이려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간결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거지만 사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건 아닙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강생들도 이거 꼭 봐야 되니까 꼭 보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fx라는 원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죠? 1대1 대응이고, 자, 1대1 대응이면 뭐죠?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다. 이게 다 동치.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자, 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y는 f 인버스 x, 즉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죠. 근데 자, 이 빨간색 화살표를 제가 취했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를 하는 행위가 뭐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많이 하냐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기말고사나 2학기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고사에 엄청 많이 나온 내용인데, 자, 보통 이 fx를 주는데 이제 fx를 준다면 f 인버스 x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x와 f 인버스 x를 구해서 그 둘을 직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행위는 대부분 하지 않죠. 왜요? 그림을 그리면 제가 이게 y는 fx라고 했습니다. 자, 단조 증가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할까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럼 역함수를 어떻게 그었죠? y는 x라는 이 축에 이 그래프에다가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교점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이 교점을 알파, 이 교점을 베타라고 하면 이 교점은 알파 콤마 알파, 즉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베타 콤마 베타다라고 해서 답을 제출해 주지만, 그러면 얘는 이거랑 이거를 직접 구해. 즉 원함수를 역함수를 만들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하는 행위를 안 해도 되고 뭐랑만 교점을 보면요, y는 x랑과
만 교점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문제를 풀면 되냐? 이거 교점 구하라고 하면 fx는 x임 2라고 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에 대하여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자동빵 결정.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그렸죠? 그럼 그래프? 단조 증가함수를 그렸죠. 자, 근데 단조 증가함수면 반드시 이 교점은 y는 x 위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조 증가라면. 근데 자, 이게 작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킬러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단조 감소인데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 구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꼬집는다면 대부분 학생들이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y는 x랑만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fx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해라 뭐 이런 말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해도 되죠. fx는 x의 교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왜? 자 얘는 항등식이죠. 항등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아니지만 뭐 방정식이지만 여기다가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해 주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성하고 나면 얘는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fx는 f 인버스 x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즉, 이 조건도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f 합성 fx가 x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 그 항등식이라고 하면 자, f의 역은 f, 자기 자신이다라는 조건을 얻어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거에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 자, 양변에다 f 인버스를 취하면 fx가 f 인버스 x이기 때문에 얘의 교점을 구해라. 즉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라는 문제로 똑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조건은 한번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단조 감소이면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이고 단조증과 단조감소. 근데 문제는 이 단조감소에서 포인트가 있다. 그럼 단조감소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가 자,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개씩 나오니까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진 않으니까. 근데 얘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죠? x가 1 이하다라고 바꿔주면 이 조건을 x는 1 이하다라고 조건을 바꿔주면 계속 뭐만 하는 거죠? 계속 감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괜히 줬네. 자, fx가 x-1의 제곱 x가 1 이하다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계속 단조롭게 감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조 감소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고 이 역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치면 상당히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역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점, 당연히 y는 x랑 교점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반드시 같겠죠. 반드시 같겠지만 지금 여기서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 즉 0,1이랑 1,0에서의 이 교점에 대한 정보를 y는 x랑만 연립을 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감소 함수기 때문에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0,1을 지나죠. 또 몇 콤마 몇도 지나죠? 1,0도 지납니다. 그럼 얘를 역함수 취하면 이 역함수는 1,0을 지나겠죠. 이 역함수는 뭐도 지날까요? 0,1을 지나요. 그래서 얘랑 얘가 교점이 되고 얘랑 얘가 교점이 되기 때문에 이 교점과 이 교점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y는 x랑만 연립하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게 보였죠? 감소함수이면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y는 x 위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도 있다? 다른 쪽에도 있다. 즉 x축과 y축에 지금 있는 건데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끝판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보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fx가 x를 항상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이랬습니다. 그럼 저는 fx가 바로 1차 함수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울기도 보이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f 합성 f를 해서 항등 함수가 된다. 즉 얘네들이 무슨 관계다?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근데 f랑 f가 역함수 관계라면 자기 자신이 역을 취해도 여기 역함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y는 x에 대하여 완벽히 뭐인 거? 대칭인 이 모든 1차 함수들이 다 뭐가 될까요? 즉 기울기가 뭐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이 모든 1차 함수는 역함수 취해도 자기 자신, 역함수 취해도 자기 자신, 역함수 취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도 무슨 경우죠 지금? 단조 감소하는 경우에 요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도 y는 x랑 얘랑만 연립하면 뭐만 나오죠? 꼭 이 교점만 구할 수 있는데 이 교점은 y는 x 위에 있지만 나머지 모든 이것도 다 교점이잖아요. 이 모든 교점들은 다 어디에 있죠? y는 x 위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인 경우 조심해라. 단조 감소이면서 원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내신 킬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지만 혹시나 지금 그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약화됐기 때문에 간접 출제 범위에 대해서 좀 딥하게 낸다면 요 조건, 즉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데 단조 감소하는 경우를 꼬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